2019년 9월 23일 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9월 20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요. 다우지수가 0.59% 하락해서 27,000포인트를 이탈했고요. 나스닥은 0.8% 하락, S&P 500은 0.49% 하락해서 3,000포인트를 이탈했습니다. 한 주 동안 뉴욕 증시를 보면은요. 사실 그렇게 큰 방향성은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한 주 동안의 다우지수는 1.05% 하락, 나스닥은 0.72% 하락, S&P 500은 0.51% 하락 마감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이 하락폭의 대부분은 사실 금요일 날 전개된 거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방송을 해드리면서 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민주당에서 하물며 공화당에서조차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즉 미국이 중국을 압박함에 있어서는 좀 단디해라. 확실하게 좀 승리를 해라. 확실하게 승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픈 거는 하지 않은만 못하느니라. 뭐 이런 컨셉이거든요, 지금.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해버리는데, 뭐 그게 스몰딜이 됐든, 뭐 빅딜이 됐든, 빅딜은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스몰딜 자체도 사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약해지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약해지기 때문에 스몰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강한데 왜 스몰딜이 나오겠습니까? 미국이 강하면 중국에게 항복을 이끌어내면 돼요. 근데 지금 항복이고 나발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스몰딜, 그 스몰딜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의미는 뭐냐면 아유, 중국도 힘들어. 근데 미국도 힘들어. 야, 우리 이런 식으로 가다가 둘 다 죽을 수 있어.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큰 덩어리는 지금 다시 꽝 부딪히기에는 너무나 이견이 많으니까 우리 둘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큰 덩어리는 건드리지 말고 좀 짜잘한 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보자. 일단 숨통 좀 튀자. 이게 바로 스몰딜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몰딜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미국이 이번에 이 미중 무역 분쟁권에 대해서는 처음에 가졌던 생각보다는 많이 약해졌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거죠. 자, 어쨌든 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스몰딜이든 아니든 협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이 정치적인 리스크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부분, 예, 그런 부분이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마 사골국도 이렇게까지 우려먹진 않을 겁니다. 지난번 작년 11월 지금 우리가 이제 9월 하순이니까요. 조금 있으면 이제 1년 되는데 작년 G20 정상회담 아르헨티나 편에서 중국이 미국에게 밀수하고 있는 그런 마약성 뭐 진통제 그 건도 마찬가지고 또 콩 사준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두 나라가 아이고 중국이 미국 콩을 사주기로 했어요. 뭐 해주기로 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신선하지 않다라는 거죠. 신선하지 않다라는 거를 떠나서 야 확실하게 이 지경까지 왔으면 뭐 관세를 뭔가 좀 이렇게 크게 좀 뭔가 이렇게 처리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골국 우려먹듯이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옴에 있어서 아 미국과 중국이 자기네 둘이 꽝 부딪혀서 증시가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원치 않고 당장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볼 수 있으니까 이 두 여우 같은 이 덩치들이 우리 그렇게 경제에 큰 스크래치를 주지 말고 우리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작전을 짠 게 아닌가. 그런데 중국이나 미국이 여우가 된 것처럼 이미 시장도 예, 여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과 중국의 이번 실무 협상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그러나 금요일 날 이런 기사가 나오긴 했어요.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400여 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품목을 보면요. 플라스틱 빨대,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 애견용품입니다. 제가 이 품목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거 면제받으려고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다라는 거죠. 진짜 뭔가 확실하게 미국 측에서 뭐 화웨이 제재를 뭔가 크게 풀어주든 아니면 이 400여 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면제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뭐 지금 현재 10월 1일부터 관세 부과하기로 했던 즉 25에서 35%로 인상하기로 했던 거 2주 지금 미뤄준 거잖아요. 10월 15일까지 연기했으니까 아예 그거를 폐지한다든가 뭐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날 뉴욕 증시는 장 초반에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400여 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면제해줘서 좋은 분위기로 시작이 됐으나 중국이 뭐 미국 그 농산물 지대를 방문하는 일정을 취소하고 실무 협상단의 어떤 일정들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게 끝나지 않으면서 뉴욕 증시는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없었고요. 국제 유가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4센트 0.07% 하락해서 58.0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중국 무역 협상 일정 취소했다는 우려감, 즉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안 되고 두 나라의 어떤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 글로벌 경기 침체, 어떤 교역력 감소 이런 것들이 유가 시장에서 수요를 줄일 것이다라는 우려감이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예멘 반군이 사우디를 공격했다. 그게 예멘 반군인지 이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사우디가 우리 50% 회복했어. 우리 9월달 안에 다 복구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지금 사우디가 여기저기 지금 원유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들은 이 사우디에서 아람코를 IPO하기 위해서 지난번 공격받은 것보다 많이 축소시켜서 그렇게 어찌 보면 공격당한 그 사이즈를 왜곡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사우디 아람코가 크게 공격을 당했다 그랬을 때는 IPO 상장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안 될 수 있으니까 일부러 자신들의 어떤 피해를 축소시키면서 아람코의 상장을 좀 유리하게끔 일부러 그렇게 뻥친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감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간 원유 수출기 가동 건수가 14건이 감소해서 719개가 가동 중이다. 5주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9개월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719개는 2017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순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그리고 주중에 그 주말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보면은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 좀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 정부에서 현재 30%인 국내 기업 주요 법인세를 22%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금을 이렇게 체크해 보면 한 25.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현재 30%였으니까 즉 법인세가 인하된다.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법인세를 이렇게 22%, 실제 법인세 25.2%를 기준으로 과연 인도 정부가 얼만큼 세금을 포기해야 되는가, 얼만큼 수입을 포기해야 되는가를 봤더니 1조 4,500억 루피, 한화로 약 24조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도는 현재 올해 4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수출 기업을 지원한다든가 TV 핵심 부품 수입 관세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5일 날은 주식 양도소득 관련한 증세와 슈퍼리치 증세 방침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올 상반기에 4번의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 아직 이러고 있네? 뭐 이런 것들. 이게 과연 인도뿐이겠느냐? 뭐 여전히 미국은 경기 확장 유지를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7월 말에 미국이 오랜만에 정말 금리를 인하하면서 그때 그날 7월 31일 날 증시가 하락했거든요. 하락한 이유가 뭐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게 금리는 인하했는데 이게 예방적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또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실망감 때문에 하락했는데 결국 예방이든 뭐든 2달도 안 돼서 미국은 또 금리를 인하하게 됐고요. 앞으로 이제 2019년도 FOMC는 2번의 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번은 10월 달, 그리고 한 번은 12월 달인데요. 당장 벌써 10월 달에 금리 인하 또 할 거다 이런 얘기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 0.05% 인하했죠. 그래서 4.20%를 고시했습니다. 5년 만기 금리는 유지하기로 했고요. 따라서 중국도 지금 2달 연속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경기 부양은 경기 부양인데 조금 우려되는 경기 부양이 뭐냐면 바로 이 미국의 단기 유동성, 바로 이 레포 거래죠. 지난번에 제가 이 이야기 해드리면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750억 달러를 공급했는데 시장에서 필요한 건 이거보다 더 금액이 크다. 따라서 그날 나온 기사가 뭐냐면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이 레포 거래를 통해서 유동성을 이렇게 풀었는데 이 금액을 봤더니 여전히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아마 더 진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단기 유동성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음 달 10월 10일까지 최소 매일 750억 달러를 계속 공급할 거라고 합니다. 또한 오버나이트 레포 이외에도 14일짜리 레포를 통해서 매회 최소 300억 달러 정도 수준의 이 유동성을 3차례 정도 공급할 거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10월 10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돈을 푸는데 좋아지지 않을까? 글쎄요. 이렇게까지 돈을 푸는데 그 돈은 다 어디 가고 있을까요? 뭐 이런 생각들. 저는 이런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지난주 금요일 날, 경기 부양에 대한 내용들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란과 미국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은, 이란과 미국 이번 주에 가장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오늘 일본 증시는 추분의 날이라는 제목을 달고 열리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는 바로 유엔 총회겠죠. 유엔 총회에서 과연 각국 정상들이 만나서 특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뉴욕에 도착하셨다고 하니까 이 북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이렇게 잘 풀 수 있는 증시에서 잘 풀 수 있는 거는 어떤 북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게 돼서 개성공단이라든가 뭐 금강산 관광 같은 거 이렇게 좀 재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란과 미국의 관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나온 마지막 뉴스가 뭐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 이란 루하니 대통령과 유엔 총회에서 안 만날 거야 이거였었거든요. 자, 지금 이란과 미국의 문제는 사실 이란과 미국의 문제를 떠나서 사우디 아람코 IPO까지 좀 이렇게 이슈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에서는 9월 달까지 공급 복구할 수 있다. 지금 현재 50%까지 다 복구가 됐고 9월 말 전에 100% 복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멘 반군 후티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 힘들 정도로 크게 피해를 줬는데 저것들이 꿍까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거기에다가 지금 사우디가 계속 그 주변 국가에다가 원유를 좀 팔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우디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정유해가지고 팔기로 했던 그 계약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루에 750만 배럴씩, 570만 배럴이죠. 570만 배럴씩 생산이 좀 안 되니까, 생산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어쩌겠어, 약속은 지켜야지. 그래서 주변국들의 물건을 유가를 사서라도 그 약속을 지킨다. 이라크에다가 원유 2천만 배럴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라크가 거절했대요. 그리고 사우디는 이라크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정유 기업에다가도 좀 원유 좀 공급해 주세요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나온 거죠. 정말 저 사우디 예멘 말대로 피해가 되게 큰데 아람코 IPO 상장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피해를 축소하는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건 사우디의 문제고요. 자, 미국은 군사적 행동을 할 것인가,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장전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했다가 또 내가 재무부 장관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을 행사하진 않을 거구나라는 어떠한 그런 안도감도 줬습니다. 자, 20일 날 이란의 마지막 돈줄인 국영은행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제재 언급은 없었고요. 이란 외무장관은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뉴욕에 도착해서 미국의 최대 압박이 종말에 다다르고 있다는 절박함의 징후다. 결국 이 얘기 뭐냐면 미국이 이제 우리 이란을 압박하다가 이제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는 한편으로는 미국이 이란에게 할 수 있는 더 이상 압박 제재는 없다라는 뜻이겠죠. 현재 이란은 석유와 은행, 철강 등 80%를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25일 날 이 이란의 외무장관은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이렇게 외무장관들과 회동을 갖게 되는데 미국은 쏙 빼고 다른 주변국들과 회동을 갖습니다. 자, 국방부에서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을 받아서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의무 부대를 배치하는 데 승인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은 행사하지 않고 국영은행을 제재하는 경제적 제재를 단행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역시 무력적으로도 조금 더 그 호르무즈 해역에 군사력을 좀 더 플러스해서 강화시켰다. 근데 뭐 제가 트럼프라도요. 뭐 굳이 뭐 하나만 쓰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압박하는 수단을 써서 다방면으로 압박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그 카드를 써야겠죠. 자, 친이란 예멘 반군은요. 지난주 그러니까 주말에 나왔던 이 내용이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상호적인 군사 행위를 중단하겠다라는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예요? 우리 예멘 반군 니네 다시 공격하지 않을게. 뭐 이런 거예요. 실컷 아람코 정유시설 파괴한 다음에 우리 앞으로 안 할게. 뭐 이런 거죠. 사우디 영토에 대한 무인기, 미사일 등 모든 종류의 공격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사우디가 예멘 영토에 대한 모든 종류의 공습을 멈춰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 그만 좀 싸우자. 어찌 보면 뭐 예멘만 사우디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우디도 예멘 영토에 대한 어떤 그 공습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서로 한 방씩 치고받는 거잖아요. 자, 2015년 3월 이후에 전면적인 휴전을 이렇게 예멘 반군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사우디 입장에서는 의아하겠죠. 저 미친놈들 아니야? 갑자기 쟤네가 왜? 일단 진위를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우디 입장에서는 우리는 상대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하겠다. 자, 따라서 진짜 예멘 반군이 군사행위를 중단하는지 보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저 새끼들이 갑자기 왜 저러지? 아니, 며칠 전에 우리 아람코 정유시설 막 파괴하고는 갑자기 왜 저런 제안을 했는지
깊이 있게 알아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사우디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영국 문제를 봐야 되는데요. 영국 문제부터는 2부에서 영국 이야기,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미국은요, 이제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과 조 바이든 아들 헌터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 뭐 이런 압박을 했다. 따라서 이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에서는 러시아를 개입시키더니 또 이번에는 물론 과거 얘기지만 엄청난 권력 남용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뭐 미국 내에서는 뭐 트럼프를 탄핵하자, 아니면 조 바이든 조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미국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변수가 새롭게 등장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조금 더 진행사항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어찌 보면 사실상 깼단 말이에요. 깨고는 바로 나온 멘트가 뭐냐면 나 김정은과 친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는 북한에 대한 그런 카드가 과연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좀 커져 보입니다. 어쨌든 자, 2부에서 영국 문제부터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